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7대 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현장 투표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카멀라 해리스 현재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또 이번 대선 결과는 미국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현장 투표는 미국 시각으로 5일 아침부터 실시됐습니다. 전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한 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소중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미국 유권자는 약 1억 6천만 명입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7,800만 명이 이미 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에선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자 흑인 아시아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은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맡는 사례가 됩니다. 최종 승자는 현재 두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주 등 7개 주의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일, 이들 경합주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4년 전 조 바이든 후보를 선택했었던 펜실베니아 주에서만 5곳을 돌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And I am ready to offer that leadership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wever, the race ain't over yet. And we must finish strong, and this could be one of the closest races in history.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펜실베니아 주에 이어 미시간 주를 방문해 유세를 펼쳤습니다. With your vote tomorrow, we can fix every single problem our country faces and lead America and lead the world to new heights of glory. Think of that. Statement, how beautiful that is. New heights of glory, that's what's going to happen when we win the election and we're really well. 각 주정부와 시 당국은 투표일인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와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8개 주와 워싱턴 DC에는 주 방위군이 배치돼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내 일부 상점들은 창문에 합판을 덮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개표는 동부와 서부 등 지역에 따라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7시에서 10시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대로 7개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면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들 경합주에서 한쪽으로 표가 쏠린다면 결과는 동부 시각으로 오늘 자정쯤 윤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후보는 미국 국민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결과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투표소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각 주에서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의 인구 비례로 정해진 선거인단을 한 명이라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데, 이 때문에 후보들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면서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선거인단 제도로 간접 선거라는 점입니다. 미국 헌법은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만 사실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셈입니다. 선거인단은 다음 달 12월에 대통령을 직접 뽑는 투표인단을 의미하며,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연방상원 의원 2명과 해당 주의 인구 비례에 맞춰 할당된 연방하원 의석을 합한 수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으로 연방상원 100석과 하원 435석,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3석입니다.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기 위해서 매직 넘버라고 하는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을 넘는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합니다. 이번 선거에선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54명이고 제일 적은 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등으로 각각 3명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DC 가운데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를 제외하고 모두 대선 당일 일반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대선 후보가 해당 지역의 선거인단 전원을 획득하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전체 득표에선 졌지만 주별 선거인단에서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런 승자 독식제는 미국 대선의 당락을 좌우해왔고 후보들이 경합주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이런 선거인단 제도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의 경합주로는 애리조나주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주 등이 꼽힙니다. 이들 7개의 경합주의 선거인단은 총 93명에 달하며 이 중 펜실베니아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인 19명이 걸려 있고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다음으로 많은 16명의 선거인단이 각각 걸려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선거인단 제도의 승자 독식 방식을 유지하는 건 인구수가 적은 주의 의견을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미국의 전통적인 연방제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각 주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미국 대선에 앞서 북한이 5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일 3국 정부는 회담을 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긴밀한 대응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북한의 지난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들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더불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5일 오전 7시 30분쯤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기종과 비행거리 등 세부 사항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북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히고 그중 적어도 7발은 최고 고도 약 100km, 비행거리는 약 400km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이후 5일 만이며 당시 북한은 신형 ICBM인 화성 19형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대선에 앞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전화회담을 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과 세스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부 대표,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이 이날 전화회담을 하고 북한의 발사를 영내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13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도발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는 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과 일본 등 12개국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덴마크,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일본, 몰타, 파나마, 한국,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은 북한의 지난달 3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2022년 이후에 100차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한편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악화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일상화하는 이 같은 엄청난 양의 발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EU 고위 대표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10월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이어 우리는 북한이 다시 한번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기로 한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과 한국 등 동맹국 외교장관들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7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외교장관, 그리고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보충하려는 러시아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 및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분쟁의 위험한 확장을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의 추가적인 위반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과 피해 가족들이 오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개최될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탈북민 강제 북송, 억류자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북한의 10년 이상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6.25 국군포로 가족회 등 피해자 가족들과 북한 인권단체들은 5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달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한국 대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면서 병사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을 비판했으며 북한 당국은 파병 군인의 가족들에게도 파병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UPR에서 해외 파병 군인의 가족들에게 생사와 소재를 알릴 것과 해외 파병 군인들에게 제네바 협약 의무를 교육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북한 인권유린 피해자를 비롯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한보이스, 북한정의연대, 물망초, 노체인, 진검다리, 띵크, 전환기 정의워킹그룹 등이 참여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서 펼친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 최소 30명이 숨졌다고 현지 보건당국과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관영 와파 통신과 하마스 공보당국은 5일 이스라엘군이 한 달 전부터 새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야 마을 내 주택 2채가 공습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또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6명이 숨졌고 중부 알자와이다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가자 중부와 북부 자발리아 등지에서 테러범을 제거했다고 밝혔으며 가자 북부 베이트 라이아에 대한 공습에 앞서 민간인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는 전단지를 살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이스라엘 동부 접경 요르단강 서안지구에도 공격을 가해 카바티아에서 2명, 탐문에서 2명 등 최소 4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53개 위성에 탑재된 로켓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우주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5일 이란의 지형관측 위성 1개와 통신위성 1개, 지구 전리층 관측용 이오노스페라 M 위성 2개 등 53개 위성을 탑재한 소유주 2.1B 로켓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코스모스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이오노스페라 M은 내년에 추가 발사될 같은 위성 2개와 함께 러시아의 전리층 관측 프로그램용 위성군을 이루게 됩니다. 전리층은 지구 대기와 우주가 접하는 지구 고도 80에서 640km 구간을 말하며 러시아는 지난 2월에도 이란의 지형 관측용 위성을 발사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이날 발사한 로켓에 러시아와 중국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한 위성도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 등으로 올해 2분기 성장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인 성장률 5%를 달성할 것이라고 리창 중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 총리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연설에서 올해 목표치 달성과 향후 중국 경제의 발전에 대해 확신한다면서 중국 정부의 성장률 5%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특히 금융통화정책을 위한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있으며 관련 정책 도구는 훨씬 더 많다면서 경기 부양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시사했으며 또 중국은 자유무역지대 개편과 외국인 투자에 더 많은 개방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같은 투자 접근성을 통신과 의료 분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베이징에서 4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신규 채권 발행 등 각종 경기 부양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는 장기적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 등으로 올 2분기 이후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태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연합과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마찰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홀라인 군 최고사령관이 6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얀마 군정과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4일 성명에서 홀라잉 최고사령관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6일부터 이틀간 중국 남부 윈난성 쿤밍에서 열리는 제8차 메콩강 유역 6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사령관은 첫 중국 방문인 이 기간에 여러 중국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정은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태국, 베트남과 함께 미얀마도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했다면서 홀라잉 최고사령관의 중국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월 미얀마를 방문해 홀라잉 최고사령관과 양국 우호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으며 이후 소수민족 반군연합 등과의 충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